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여러분께 가장 빨리 전달해드리는 여기는 굿모닝 인포맥스 1부입니다. 예, 저희가 굿모닝 인포맥스로 확장 개편해서 여러분께 아침마다 만난 지가 이제 오늘로써 딱 이제 일주일 채우네요. 그렇네요. 예. 벌써 일주일 됐습니다. 저희가 참 확장 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 보내주셔서 저희가 힘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도 미국 증시와 국제 그 정세 돌아가는 이 여러 가지 분야들까지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저희가 한눈에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번 시작을 해주시고요. 어저께 미국 증시 참 저희가 이제 어저께 새벽에는 FOMC 생중계도 해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미국 증시 FOMC 충격을 소화를 해가면서 오늘도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앞으로 저 김시영 대표님께서는 어저께 이제 하시고 나서 오늘 쭉 보시면은 어떠세요? 뭐 어제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었지만 네네. 결국은 장이 끝나면서 보는 거는 그 페드가 125bp를 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연말까지. 그게 사실은 원래 예측보다 높아요. 원래 예측은 100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25bp 차이가 역시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사실은 그 정말 이게 100 정도까지도 이제 연말에 100 정도까지 더 올리는 것까지 정도는 프라이싱이 돼 있었다고 보는. 예, 그것도 어느 정도 거였는데. 상단이었는데 그렇죠. 거기를 뛰어넘어서 125를 가니까 네. 25p 정도는 서프라이즈가 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예. 그 결국은 그쪽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만함 특파원 연결해서요. 자세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함 특파원의 뉴욕이옵니다. 네, 뉴욕에 나가 있는 이만함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만함 특파원? 이만함 특파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 마감 네, 상황 데이터부터 저희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어제 FOMC가 마무리되고 이제 오늘 목요일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FOMC의 후폭풍을 이제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와 S&P 그리고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다우가 전장 대비 0.3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전장 대비 0.84% 하락 마감을 하면서요. 지금 3,800 아래로도 조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나스닥 지수 전장 대비 1.37%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직 11,000선을 겨우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국제 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면요. 채권 금리는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10년물이 지금 3.71%도 뚫고 이제 3.7%도 뚫고 상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0년물이 전장 대비해서 이제 16bp 이상 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0년물 BP 급등하면서 10년물 금리 급등하면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2년물 금리 같은 경우 4.16%가량 이제 오후 3시경에 나타냈는데요. 2년물도 지금 계속해서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을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그 점도표의 여파로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시장 같은 경우 달러화 지수가 111.2선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보합 수준이기는 한데요. 달러 지수 역시 110을 넘는 수준에서 지금 2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6월에 그 최고 수준, 네. 제일 올랐던 금리를 넘어섰고요. 근데 뭐 넘어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점도표 따라서 네. 프라이싱이 돼야 되니까 특히 2년물은 뭐 그냥 계산하면 더하고 빼면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10년물이 오른 것도 이제 좀 이채롭고요. 네. 그래서 금리 쪽은 완전히 이제 어제 거를 이미 소화를 됐고 이 주식도 6월 말 저점에 굉장히 가까워요. 나스닥은 계산해 보시면 한 5% 남았고요. 예.
S&P는 한 2에서 3%. 예. 네, 공식적으로는 지금 7월 저점에는 이제 7월 까지 온 저점보다 거고, 내려왔고요. 그거보다 그 내려온 전에 거고요. 6월 그쵸? 저점. 네네. 6월 저점이 금년에 제일 저점이니까 그 맞습니다. 저점까지 지금 나스닥은 5%, S&P는 2에서 3%, 네. 코스피도 2에서 3%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야말로 하루에도 갈 수 있는 레벨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거기를 가느냐, 또 거기보다 더 내려가느냐 그런 게 이제 어려운 시장 같습니다. 예, 살아오는 어제 판입니다. 어땠습니까? 뉴욕에서는? 네, 이제 FOMC 후폭풍을 견디면서 이 주가가 오늘 상당히 좀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장 초반에 나타냈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이 매파적인 연준에 대한 메시지를 소화를 하면서 하락세로 방향을 잡은 모습입니다. 지금 S&P 500 지수를 비롯해서 3대 지수가 모두 6월 그리고 7월의 최저 수준으로 추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 같은 경우 지금 3,700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6월 저점인 3,636.87도 이제 많이 남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6월 저점을 계속해서 좀 테스트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금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 고성장 기술주들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제 월가에서는 이제 어저께 FMC 이제 점도표가 사실 예상보다 그 FMC 위원들이 생각하는 연준의 이제 금리 전망이 예상보다는 좀 이제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결국 이제 프레이싱을 또 더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렇게 금리를 계속 높이다 보면 경기 침체가 좀 더 빨리 혹은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사실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월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 어제 FOMC 이후로 월가에서는 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연준이 제시한 4.4%라는 올해 말 연방기금리 범위가 오고 또 내년에 이것이 추가로 높아진다면 어쩌면 이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해갈 가능성이 조금 상당히 좀 없어지는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오늘 월가에서 나왔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 자문사인데요. 그 에버코어 ISI가 오늘 이제 이런 경기 침체 우려를 제기를 하면서 올해 연말 S&P 500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에버코어 ISI의 수석 주식 전략가인데요. 기존에 4,200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S&P 500 지수 연말 목표 주가로 4,200을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3,97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3,975라는 것은 어제 종가 대비해서 5%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만약에 에버코어의 전망대로 이 수준에서 올해 주가가 마감을 하게 된다면 올해 한 해 동안 S&P 500 지수가 약 16% 하락하는 이제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S&P 500 지수가 이어 투 데이트 이제 연초부터 지금까지 약 20% 가량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30% 이상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에버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FOMC를 확인한 결과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투자자들에게 수석 투자 전문가가 이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 서한에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패드의 공격적인 긴축에 따라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 만큼 주식시장 주가 가격에 추가적인 디스카운트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연준의 점도표는 의심할 것 없이 상당히 매파적인 숫자를 나타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 평가가 에버코어 ISI 외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회사 트루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이 언급을 했는데요. 경기 침체를 지금까지 얘기해왔을 때 월가에서는 대부분 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완만하게 지나갈 가능성 그리고 이 경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몇 달 안에 그냥 사라질 가능성 이런 거를 조금 이제 기대를 해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루이스트가 오늘 이 월가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 얕은 경기 침체만을 생각할 상황이 아니고 깊은 경기 침체를 배제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제 생각보다 깊고 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 주가라는 것은 경기 침체가 진입해야만 저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진입하기 전까지 이 주가 레벨을 좀 저점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트루이스트는 진단을 했는데요. 또 이제 조금 반면 다른 의견도 나왔습니다. 투자회사 스티펠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가 현재 바닥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망을 했습니다. 예, 결국 어제 그 FOMC 이후에 그 파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파월의 얘기 중에 뭐 그 중간중간은 약간 완화적인 얘기도 들렸지만 결국은 파월의 얘기는 결국 매파적인 얘기다. 이렇게 시장은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네요. 이제 뭐 내려가는 쪽으로 더 많이 얘기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제는 사실은 뭐 그 FOMC 때문에 많이 눌렸지만 FOMC 말고도 진짜 중앙은행의 날이었나? 그랬거든요. 그렇죠. 어제 BOE도 있었고 스위스도 있었죠.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BOJ도 있었고 그래서 어제 중앙은행들 움직임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연준이 3번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다른 주요국들도 이 엄청난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를 하면서요, 이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선 뉴욕 시간에 지금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 발표를 했는데요. 당초 지난주에 발표가 예정이 되었었는데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 뉴욕 시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잉글랜드 은행 오늘 기준금리 50bp 인상을 했고요. 결국 영국의 기준금리는 연 2.25% 수준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잉글랜드 같은 경우 금리를 7번 연속해서 인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역시 연준과 궤를 맞춰서 엄청난 긴축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스위스 중앙은행도 오늘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75bp 인상 단행을 하면서 연준과 동일한 폭으로 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 유럽에서 가장 이제 마지막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끌고 가던 이 나라였는데요. 결국 스위스마저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오늘 이 기준금리 결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마이너스 0.25에서 0.5%로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유럽 쪽에서 노르웨이도 이제 기준금리를 높였는데요.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50bp 인상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 현재 홍콩이나 대만,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쪽도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지금 금리 인상 폭이 어느 정도들 되고 있는 거죠? 네, 아시아 시장에서도 이제 많은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홍콩이 이제 75bp 인상을 했고요. 대만이 0.125%포인트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0.5%포인트, 그리고 필리핀이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예. 참고로 그 홍콩은 미국하고 패그돼 있기 때문에 환율이 미국이 75bp 올리면 그냥 자동으로 75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중국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되는 예.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뭐 경기 침체 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 지표가 오늘 경제 지표 뭐 그렇게 큰 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매주 보고 있는 것들이 몇 개 나오고 있죠.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고 좀 이제 어떤 좀 좋게 나오고 있는지 안 좋게 나오고 있는지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이기 때문에 매주 발표되는 실업보험 청구자 수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17일로 끝난 한 주 동안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신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6주 만에 증가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최근 이 신규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6주 만에 이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금 더더욱 이제 고용시장으로 회귀하는 이런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지난 고용 보고서에서 이 경제 활동 참가율이 이제 소폭 올라갔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다음 고용 보고서에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입니다.
또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내러티브가 경기 침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그리고 어쩌면 좀 깊고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월가에서 지금 새로운 연준의 점도표로 인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게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좀 심각한 경기 침체를 시사를 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연구기관 컨퍼런스 보드가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매달 발표를 하는데요. 8월에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3% 하락한 116.2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지난 3월부터 6달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컨퍼런스 보드 관계자는 경기 선행지수가 6달째 하락한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잠재적인 경기 침체를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분기 안에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야말로 경기 침체 얘기로 돌아서는 것 같네요. 그 페드가 뭐 올리겠다고 확실하게 네. 얘기하니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상태고 이제 뭐 증시가 하루아침에 돌았을 확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별로 없고 네. 이런 상황에서 종목들을 이제 보는 게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갈 때 종목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이제 투자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미국 종목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제 지수 전체적으로 이제 큰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진검 승부라든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하루만으로 봐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기 때문에 S&P 500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자재라든지 자율 소비재 그리고 금융 섹터가 1% 이상 되는 하락폭을 보였고요.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고성장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빅테크 지금 지도 보고 계시는데요. 빅테크 같은 경우 혼조된 흐름 나타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경우 상승을 했고요. 메타도 상승 마감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구글과 메타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이 두 회사가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고안을 하고 있고, 그것 중에 이제 인력을 감축하는 얘기 또한 이제 사내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빅테크의 인력 감축 문제는 조금 전체적인 테크 종목에 좀 하방 압력을 실을 수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월가에서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가 메타에 대한 매수 콜을 유지를 했는데요.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메타가 이제 비용을 줄이고 좀 회사 내부에서 긴축적으로 돌아간다라는 소식이 어떻게 보면 이 메타의 재무 구조라든지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좀 역발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메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한 모습입니다. 오늘 메타 강보와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애플 또한 강보한 마감을 했고요.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 3.6%가량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어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있었고요. 이 증시에 대한 좀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월가 전문가들은 지금 빅테크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좀 견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월가에서 나온 투자은행들 콜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이제 메타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오늘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울프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또 빅테크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우량 종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계속 유지가 대체로 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세일스포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 유지를 했고요. RBC도 나이키에 대해서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골드만은 에너지주 엑선모빌에 대해서 매수 의견 유지를 했습니다. 네, 또 오늘 개별 종목 중에 조금 뉴스 나왔던 종목이 페덱스가 있습니다. 특수 회사인데요. 페덱스가 이제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최대 27억 달러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 배송의 요금 또한 인상시킬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기업들의 최대의 어떤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비용을 절감시키는 문제인데요. 이것이 어떤 기업에는 인력 감축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지만 일부 소매 판매점에서는 이제 연말 할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고용을 오히려 늘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 판매점인 타겟이 오늘 이제 이 계절적인 노동자 10만 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곧 미국에서는 땡스기빙이 돌아오고요. 연말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면서 최대 쇼핑 시즌이 열리게 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10만 명의 계절적 노동자를 고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연말에 추가로 10만 명을 고용하는 것은 이 규모는 작년과는 동일한 수준이고요. 재작년인 2020년에는 13만 명을 고용을 추가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10만 명을 고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타겟이 이제 재고 문제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점 타겟이라든지 그 월마트 이런 데서 지금 재고 문제가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재고를 좀 털기 위해서 세일을 좀 예상보다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통상 이제 연말에 진행하는 세일을 이르면 10월 첫째 주부터 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소매 판매 업체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 좀 요런 재고 문제를 타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고 문제는 결국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과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이제 좀 열심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주 중에서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노바백스가 있는데요. JP모건이 노바백스에 대한 투자 등급을 하향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주가가 장중에 13% 이상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이제 특정 종목 중에 엘리릴리라는 종목의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 회사에서 출시를 한 다이어트 상품에 대해서 이 월가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UBS가 이 상품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약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여파로 이 주가가 4%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큰 테마가 좀 시장을 압도한 하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카지노주 요런 어떤 경기 침체 민감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 중에 시저스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10% 급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20% 가량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 중에 미국 건축업체 KB홈이 있습니다. KB홈의 실적이 이제 엇갈린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음 분기에도 이 공급망 제약이 회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파로 주가는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 앱인데요. 로빈후드의 주가는 오늘 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증권당국인 SEC가 회사의 주문 정보 판매 관행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와중에 하락하면서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부터 빠르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들 쭉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